안녕하세요. 룰루맘입니다. EDD 뉴스 업데이트 해드릴게요. 최근에 EDD 관련해서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어서 그에 대한 안내가 있고요. 팬데믹 기간 동안 실업상을 받으신 분들 외에 최근에 실업수당을 처음으로 신청하시는 분들도 간혹 계세요. 그래서 이런 분들이 실업수당 자격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그 부분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요. POA 고용증빙 서류 제출에 관한 안내인데 지금 최근에 고용증빙 서류를 제출한 후에 2020년 12월 27일 이후에 받았던 모든 수당들이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나오는 분들이 계세요. 이 관계는 제가 조금 더 데이터를 조합을 해서 분석을 한 후에 며칠 내에 다시 한번 알려드리겠습니다. 그 관계 간단하게 리뷰해 드릴게요. 실업수당 관련해서 사기가 기승을 부린다 그래요. 그래서 사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본인이 실업수당을 신청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본인 이름으로 실업수당이 신청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본인의 신분을 도용한 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반드시 보고를 하셔야 돼요. 보이스 피싱 같은 게 지금 계속 오면서 여러분들한테 은행 정보를 물어본다든지 뭐 기타 더 베네핏을 받게 해준다든지 여러 가지 다양한 지능적인 방법으로 계속 여러분들을 접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돈을 뺏어가려고 하는 그런 사례들도 있고요. 또 문제는 EDD에서 실업상 자격에 대해서 또 심사를 하기 위해서 전화를 또 하는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받아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혼동스러울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관계에 대해서 좀 워닝을 주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신분이 도용됐다고 그러면 바로 신고를 하고 혹은 여러분들의 주소지로 이름 모를 사람의 실업상 신청 서류가 온다면은 그거를 return to sender라고 해서 메일을 보내버리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이 서류가 EDD에 반송이 된단 말이에요. 그 반송된 서류들을 조합을 해서 수사를 할 계획이 있습니다. 기타 여러분들이 혹시 실업수당 관련해서 금전적인 손해를 보거나 그럴 때는 며칠을 미루거나 이러시는 게 아니고 바로 신고를 하셔야만 더 큰 피해를 예방하실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안내예요. 실업수당 기본 조건에 대해서 정보가 나와 있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에는 팬데믹이란 특수한 상황으로 인해서 기존의 실업수당 규정에서 조금 벗어나게 실업수당을 계속 지급을 해줬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팬데믹 이후, 즉 2021년 9월 4일 이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기존의 실업수당 규정에 맞춰서 실업수당을 정해서 지급을 해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자격이 되는 분들은 본인의 과실이 아니고 그러니까 혼자 자발적으로 그만두거나 아니면 fire 된 거 있죠. 그러니까 해고라는 게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죠. fired. 그러니까 여러분의 실수로 인해서 해고가 되는 거를 fired라고 그러는 거고요. 만약에 회사가 경제적 어려움이 있어서 불가피하게 직원을 해고해야 되는 경우 정리해고라고 그러는데 이건 레이오프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댓글로 달아주실 때도 해고라고만 쓰시면 이게 fire든지 레이오프인지 제가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명확하게 구분하신 후에 댓글로 문의를 주셔야만이 제가 더 좀 정확하게 댓글로 도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기존에 실업수당 산정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동영상으로 자세히 설명드린 게 있어요. 그걸 좀 참고하시면 되고요.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은 W2 급여를 받는 분들에 해당되고 특수하게 W2 급여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비영리 단체로서 UI 텍스가 웨이브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교회 이런 데는 또 W2라고 하더라도 UI 텍스를 내지 않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실업수당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실업수당은 W2 급여, 즉 UI 텍스를 고용주가 내는 사업장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웨이지가 실업수당을 신청하는 기점으로 12개월에서 18개월 사이인데 이게 반드시 12개월 이상 일을 해야 된다는 규정은 아니라고 그랬죠. 1분기만 일을 하셔도 되는데 그 웨이지 기준을 12개월 혹은 18개월 그 사이에 어느 분기에 신청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게 18개월까지 갈 수도 있고 최근 12개월로 갈 수도 있는 거예요. 얼터네이티브 아니면은 뭐
또 스탠다드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준은 제가 정확히 설명드렸기 때문에 대부분 이해는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12개월의 수입을 전부 본 후에 가장 수입이 많은 분기만 채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12개월 동안 수입이 있다 하더라도 12개월이니까 4분기거든요. 4분기를 다 보는 게 아니고 그 중에서 가장 W2 급여가 세금 공제 전에 많은 분기만 채택을 한 후에 실업수당 급여를 산정을 해주는데 최저 40불부터 시작해서 최고 450불까지 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분기로 10만 불을 벌든 100만 불을 벌든 맥시멈 받을 수 있는 거는 450불까지라는 거죠. 이건 다 이해하셨죠? 서티파이를 놓치시는 분들이 종종 계세요. 반드시 2주에 한 번 서티파이를 해야 되고요. 이게 2번, 그러니까 한 3, 4주 이상 지나면은 이게 한 달이라고 그러는데 정확하게는 4주예요. 그 기간이 지나버리면 자동으로 케이스가 클로즈가 돼버려요. 그래서 리오픈 클레임으로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리오픈 클레임이 안 나온다고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UI로 받는 게 아니고 중간에 PUA로 바뀌셨던 분들은 9월 4일자로 종료가 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서티파이 하지 않으면 11월부터는 전부 리오픈 클레임 박스 자체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이분들이 클레임을 하지 못했던 분들은 PUA 리어세스먼트 지금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EDD에 전화를 하신 후에 PUA 서티파이를 못했다고 그걸 다시 오픈해달라고 요청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받아들여질지는 모르겠지만 PUA 리어세스먼트 기간이기 때문에 받아들여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한번 요청해보시고 뭐 그동안 못 받았던 수당을 요청하시면 되는데 상당히 많은 분들이 이 질문을 하세요. 클레임 밸런스가 남아 있는데 더 이상 서티파이를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 클레임 밸런스는 여러분들한테 반드시 줘야 된다고 수당을 보장하는 금액이 절대 아닙니다. 이거는 2020년 9월 4일 이후부터 실업수당을 신청하시는 분들은 일반 레귤레이션 UI로 적용이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한 주가 웨이팅 피리어드라고 그래서 실업상을 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총 여러분들이 5주가 실업이 된다면 한 주가 웨이팅 피리어드로 지급을 해주지 않으니까 4주만 실업상을 주는 거예요. 만약에 12주를 받아야 된다. 취업 전에 그러면 11주만 지급을 해주는 게 기본적인 규정입니다. 한 가지 더 추가되는 거는 실업수당을 신청하신 분들한테 모두 인터뷰를 진행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터뷰 스케줄이 잡히죠. 그리고 인터뷰 진행이 되기 전까지는 계속 서티파이는 하시지만 그 서티파이한 위크의 수당들이 전부 펜딩으로 남아 있습니다. 언제 이게 페이드로 바뀌느냐? 인터뷰를 끝내고 실업수당 자격이 있다라고 결정이 됐을 때만 이게 페이드로 바뀌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뭐 실수로 파이어가 됐다든지 이래가지고 여러분들 과실로 실업수당 신청했다 이럴 경우에는 이게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실업수당 서티파이 한 그 주가 전부 페이드 되지 않는 그 규정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제 PUA 관련해서 계속 서류 업로드 하라는 안내들을 받고 계시는데요. 지금 PUA 기준으로 했을 때는 가장 중요한 날짜가 2020년 12월 27일이에요. 그래서 12월 27일부터 그 뒤에 날짜까지 계속 수당 받은 거를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바뀌는지 혹은 그냥 페이드로 해서 더 이상 액션을 취할 필요가 없는지 그거에 대한 디터미네이션 편지들이 옵니다. 디터미네이션 편지를 봤을 때 실업상 자격이 없다 하더라도 2020년도 12월 27일 이후부터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되고 이전에는 그냥 페이드로 놔두거든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오버페이먼트로 내야 되는 경우다 그랬을 때 과연 2020년 12월 27일 이후부터만 오버페이먼트로 산정을 할 건지 이전까지 영향을 줄 건지에 대해서 약간 명확한 게 없어요. 원칙적으로 했을 때는 이전에 받은 것까지도 다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전부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갑자기 변경되는 사례가 발생될 수도 있는데 이 부분은 조금 더 데이터가 나오면 제가 한번 분석을 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2019년도 스케줄 C를 포함한 1040 텍스 리턴을 업로드했는데 바로 이 자격이 된다라고 결정이 나는 분도 계시지만 또 자격이 되지 않는다고 그래서 2020년 12월 27일 이후부터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스테러스가 변경되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서류를 올렸고 특히 제일 중요한 게 베네핏 시작이 언제부터인지 페이먼 받은 날짜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베네핏 비긴 그 날짜가 언제부터인지 그 내용을 좀 적어 보내주시면은 제가 조금 더 분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릴게요. 서류 준비는 POA 클레임을 2020년부터 받으신 분들은 2019년도 1월 1일 이후부터 POA를 신청하신 그 날짜 사이에 자영업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를 업로드 하시면 되고요. POA 수당을 2021년도부터 받으신 분들은 자영업 소득을 2020년 1월 1일부터 2021년도 그 받았던 그 기간으로 하라고 그래요. 자, 여기에서 약간 포인트가 있는 게 똑같이 2019년도 스케줄 C를 포함한 1040 텍스 리턴을 업로드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자격이 된다라고 편지를 받으시고 어떤 분들은 자격이 되지 않는다라는 편지를 받으신단 말이에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분석인데 POA가 중간에 2020년 12월 27일부터 전환이 되면서 기존의 UI든 PUC 받던 분들이 갑자기 POA로 변경된 사례가 있었어요. 혹여 제 생각인데 이 시스템 자체가 아직 불안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POA 기준으로 2020년 12월 27일부터 업데이트가 되면서 실제로는 실업수당이 2021년도 1월 2일부터 지급이 되면서 시스템에서 2021년에 클레임한 걸로 나오기 때문에 이 서류를 준비하실 때 2020년도 1분기 서류를 업로드하지 않았기 때문에 서류가 충분하지 않다 그래서 이게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난 걸로 보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분들 위해서 조금 더 자세히 시뮬레이션을 별도의 동영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서류 다 갖고 계시고요. 당당하게 자격이 돼서 PUA를 받으신 분들은 이게 미숙해서 서류를 잘못 올린 거지 여러분들한테 큰 불이익이 가게끔 하지는 제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더 기다려 주시고요. 만약에 디스퀄리피케이션이 나신 분들은 30일 내에 어필을 하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제가 일주일 안에는 다 준비해서 올려드릴 거예요. 제가 빠르면 모레도 올려드릴 수도 있고요. 제가 최대한 좀 조합을 해서 또 여러분들 쉽게 설명을 드려야 되니까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2020년 12월 27일 이후부터 이렇게 쭉 스테러스가 디스퀄리피케이션으로 나오는 분들이 있습니다. 혹여 여러분들이요 서류 업로드 하신 후에 아직 서류는 받지 않았지만 스테러스가 이렇게 변경되는지를 한번 모니터링을 해주세요. 그리고 너무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룰루맘의 채널에서는 최대한 여러분들을 위해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디스퀄리피케이션 나신 분들을 위해서 어필하는 그 내용도 좀 팁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서두르지 마시고 이번 주말까지 좀 기다려 주세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